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정말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 국방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말씀을 단독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로 돌아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FA-50 48대를 사겠다 이겁니다. 자, 정말 우리 한국의 FA-50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대박 수출을 하게끔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FA-50 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차를 준답니다. 그런데 그 전차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체 다 합해서 최강의 전차를 준다는데, 러시아 안 그래도 지금 뭐 전차 없어서 T-62 갖고 오는데 큰일 났네요. 이런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브리핑을 해드리죠.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와 공동 개발을 하던 그 해상 초계기 취소했다. 이제 프랑스 니들하고 안 한다. 미국제 포세이돈 추가 도입한다 라는 것에서부터 미국의 전략원장 콜롬비아 소식까지 5가지 브리핑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와 전차, 해상 초계기 개발을 함께 추진했던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개발 차세대 해상 초계기 완성 전까지 과도기 전력으로 P-8A 해상 초계기 5대만 도입한다던 독일이 프랑스와의 해상 초계기 공동개발 사업을 백지화하고 포세이돈 7대를 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이은 사업 지연으로 논란을 겪었던 프랑스의 차세대 공격원잠 쉬프랑급이 드디어 완전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현지 시각 6월 3일부로 건조 착수 20년 만에 바라쿠다 프로젝트의 초도함 쉬프랑함의 FOC를 선언했습니다. 인도가 20여 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인도판 암람 미사일인 아스트라 마크1 공대공 미사일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 미사일을 해외에서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에 가까운 속도와 세계 최강의 기동성으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수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사례를 제외하면 유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전투함 건조를 진행 중인 중국이 이번에는 전투 임무에 투입하기 위한 대형 무인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상에서 유무인 복합 인해 전술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을 대체하는 미 해군의 차세대 전략원잠 콜롬비아급 1번함이 용골 거치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현존하는 가장 최신 잠수함 기술이 집약될 이 잠수함은 2028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자, 이 5가지 소식 뒤로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서방제 3세대 전차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2 전차 양도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해당 전차에 대한 승무원 교육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온 스페인 정부가 자국군이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할 준비를 마쳤으며 최종 사용자 승인을 위해 독일 정부와도 논의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고 스페인 현지 방산 전문 매체 디펜사가 6월 5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사는 스페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재 사라고사 지역의 물류기지에 치장물자로 보관 중인 레오파르트2A4 전차 108대 가운데 40여 대를 우크라이나군에 넘길 예정이며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거의 마무리 짓고 독일과의 논의도 끝나가는 단계다 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중고로 도입한 레오파르트2A4 전차 108대를 주력으로 운용하던 스페인 육군은 보다 신형인 레오파르트2E 전차 219대 전력화가 완료되면서 2012년부터 기존의 A4 버전을 치장물자로 전환했는데요. 해당 물자는 유사시 즉각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어 현재 매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육군이 우크라이나에 넘길 예정인 차량들은 1985년 이후 생산분 차량으로 타입 C 복합 장갑이 채택되어 전면 장갑 기준 최소 640mm에서 800mm급 방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는 러시아군 현용 주력 전차포인 125mm 활강포의 날개 안정식 철갑탄의 최대 관통 능력인 600mm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공격력은 120mm 44 구경장 주포에서 발사하는 구형탄 DM-43
날개 안정식 철갑판 기준으로 560mm 수준으로 러시아의 현재 주력인 T-72 전차를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는데요. 전차 부족으로 T-62를 꺼내오는 러시아군 상황과 서방제 베스트셀러 전차인 레오파르드 2 등판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군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레오파르드 2 A4 전차예요. 지금 120mm 활강포가 장착되어 있죠. 이 활강포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 한국 육군의 K1A1 전차하고 똑같은 포입니다. 이 K1A1 전차 우리 포탄 좀 갖다 주면 우리 한국의 이 텅스텐 탄심으로 만든 이 포탄이 세계에서 지금 뭐 열아우라늄턴 빼고 제일 세거든요. 좀 갖다 주면 이 레오파르드 A4 가지고도 T-90M 정도는 격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오파르드 2 A4 버전은 독일이 냉전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생산해서 독일 연방군에 가지고 있던 전차인데 냉전이 해체되면서 독일이 이제 한 2000대 정도를 잉여로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군축을 하니까 군 감축을 하니까 이 많은 전차를 사용할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레오파르드 2 A4 전차를 스페인, 터키, 북유럽, 이 중부 유럽 어디 할 것 없이 거의 프랑스,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 레오파르드 2 A4 전차 중고품을 다 샀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아주 값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당시 스페인도 독일로부터 108대를 이걸 이제 샀는데 스페인은 이걸 2012년도에 레오파르드 2 A6 버전으로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르드 2 A4 버전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레오파르드 2 A4 108대를 치장물자로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치장물자 10,000대 가지고 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러시아는 그냥 세워놓은 거고 비 30년 동안 비 맞았으니까 그게 움직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워놓은 거고 여기 서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서방은 치장물자를 그렇게 관리하지 않죠. 언제든지 꺼내서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칠 잔뜩 해가지고 절대 독 쓸지 않도록 딱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 중에서 40여 대를 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나머지 108대 다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페인이 레오파르드 2 A4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을 이제 원래 원천 그 국가는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이 최종 사용자 승낙을 해줘야 되죠. 우크라이나 써도 된다. 근데 독일도 긍정적이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에 이제는 서방제 무기로 다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의 레오파르드 2 A7 이걸 이제 팔아먹을 그런 또 욕심도 있겠죠. 그래서 독일도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 레오파르드 2 A4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독일이 2000대 가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방 입장에서는 서방 선진국 입장에서는 30년 넘은 이 전차가 이제는 고물이죠. 그래서 스페인도 2012년도에 레오파르드 2 A6로 갈아탔듯이 대부분 다 갈아탔고 또 갈아타는 중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전차 남은 잉여 전차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전차 특히 레오파르드 2 이거 공여가 도미노가 생길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120mm 활강포로 T-72, T-80 정도는 아주 그냥 우습게 격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갑전에서 또 기갑 전력에서 우크라이나가 더 우위에 서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두 번째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최근 단독으로 가장 먼저 전해드렸던 폴란드 국방장관 방한 일정과 협상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공조해서 기존의 미그-29 전투기와 수호-22 공격기를 조기 처분하고 FA-50 전투기 구매를 공식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48대 규모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폴란드군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마리오시 부아샤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귀국 직후에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공식 발표했으며 FA-50 최신 개량형이 사실상 납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폴란드 현지 매체들이 6월 5일 보도했습니다. 부아샤크 장관은 현지 시각 6월 3일 귀국 직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28대의 미그-29 전투기와 18대의 수호-22 공격기를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곧 신형 전투기 구매 절차가 시작된다 라고 밝혔는데요. 처분할 기체들은 어디론가 가야 한다 라며 해당 기체들이 우크라이나에 공여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처분 대상 기체 46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FA-50
32대를 36개월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하샤크 장관은 이번 방한 일정 중에 지난 5월 31일 경남 사천의 카이 공장을 방문해 FA-50 48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수출 전담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수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폴란드는 초음속 비행 성능은 물론 가시거리박 공대공 전투 능력, 공중급유 능력,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을 갖추었으면서도 4천만 달러 선인 FA-50 블락 20급 기체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48대의 FA-50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 2위의 FA-50 계열기체 운용국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최소 2조 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거래 순탄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야, 이거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건 뭐 이렇게 느슨하게 군사력 증강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력 증강하고 있죠. 각 분야에서. 그리고 폴란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8대의 미그-29 물론 상당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만은 이거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준다 안 준다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주려고 했는데 독일이 또 허락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이제 이 동독국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독일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 허락을 안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수호이 22 공격기와 함께 구형 공격기입니다. 통째로 그냥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는가 봅니다. 처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디론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전차 같은 거 잊어버렸다. 이래놓고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갖다 줘놓고 이런 이야기를 폴란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잊어버렸다 또 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지원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전력이 빠질 건데 빨리 채워놔야 되는데 가장 빨리 채워넣을 수 있으면서 괜찮은 게 뭐냐, 아무리 둘러봐도 FA-50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48대나 구매하게 되는데 지금 기존에 FA-50을 산 나라들이 한 3나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T-50 말고 FA-50이죠. 필리핀이 12대를 구입했고 그리고 태국도 14대를 구입했는데 태국은 T-50TH라는 이름으로 샀어요. 그래서 T-5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FA-50 같은 이 공격기 버전으로 구입해갖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과 이 태국 같은 경우는 ELM-2032 레이더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라크에도 24대를 팔았죠. 이라크에는 T-50IQ라는 이름을 했는데 실제로는 FA-50 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ELM-2032가 그 이스라엘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판매하는 데는 레이더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미제 APG-67 이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폴란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세 나라가 사갔던 그게 아니고 블락 20입니다. 블락 20은 지금 우리 한국의 KFX에 넣기 위해서 만든 A사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작게 다듬어 가지고 KFX하고 이 FA-50하고 이 기수 주둥이 크기가 다르니까 또 전력 생산량도 다르고 하니까 작게 가다듬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A사 레이더 장착한 버전이 바로 블락 20인데 그 블락 20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빨리 신속하게 팔아달라라는 건데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그 6월 3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48대 산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같이 갔던 대표단들이 자신들이 트위터에다가 사진을 막 올렸어요. 우리 한국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을 좀 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최초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현대 로템에 가서 K2 전차 운용 시범을 참관했습니다. 아마 K2PL 전차 지금 폴란드에 라이센스 해가지고 대량으로 600에서 8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K2PL 관련해서 뭔가 이 로템에서 굉장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또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로템만 가지 않고 한화 디펜스에도 갔어요. 그래서 천무, 제가 뭐 계속 천무 이거 진짜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KT즈 미사일까지 집어넣으면 끝내주는데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천무 그리고 차륜형 대공포 또 비오복합 레드백 장갑차 등을 참관을 했어요. 자, 이거 이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한화 디펜스의 천무 그리고 차륜형 대공포 비오복합 대공포 그리고 여기는 레드백 장갑차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다시 또 카이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로 갔어요. 창원에서 뭐 또 사천으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안내하고 있는 카이 관계자들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그 수련도 이렇게 참관을 하고, 수련 때문에 괜히 이미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뭐하러 이런 거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FA-50을 폴란드 군용으로 도색을 한 FA-50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폴란드 군 대표단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 같은데, 자, FA-50 정말 대박 터트리는, 정말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아주 대박 제품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람이 있다면 이걸 1인승으로 만든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